안녕하세요. 게임 서버 개발자가 알아야 할 TCP/IP 윈도우즈 소켓 프로그램. 이번 영상은 챕터 8 소켓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소켓 프로그램 할 때 소켓 옵션은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보통 게임 서버가 처음 시작될 때 혹은 새로운 클라이언트 접속을 받았을 때 그때 보통 세네 개 정도의 옵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번 이 챕터 8에서는 보통 일반적인 게임 서버에서 자주 사용하는 옵션도 있고, 그리고 그다지 사용하지 않는 옵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특히 게임 서버 개발 때 거의 필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옵션에 관해서는 제가 좀 더 중심 있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에서는 소켓 옵션을 하려면 이런 함수들, win32 API에 있는 함수를 사용해서 옵션을 이제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켓 옵션은 크게 대분류로 이렇게 큰 대분류가 있고 이 안에 또 소분류로 어떻게 뭐 소켓 버퍼나 링크나 이런 거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불불 10불불 23이 아니라도 10불불 10이라도 충분히 이제 템플릿으로 비슷하게 할 수 있겠죠 보면. 그래서 소켓 옵션을 정할 수 있는 범용적인 함수를 이런 걸 사용해서 만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주요 사용하는 옵션에 대한 약간 간단한 설명이 이 그림에 있고, 그 옵션을 이 함수를 통해서 어떻게 쓰는지는 이렇게 좀 나와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 문서에 이 그림이 들어가 있어서 좀 그림이 좀 작게 보이는데, 이걸 보통 이렇게 누르면 좀 크게 놓으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노 딜레이, 네이글 알고리즘 껐다 켜는 그런 거죠 보면. 이게 소켓 버퍼 하는 거고, 옵션 이런 거 많이 쓰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제가 로드 밸런스를 주로 만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고, 보통 일단 많이 쓰이는 게 이게 노 딜레이, 킵 라이브는 잘 안 쓰는 편입니다. 사실 이거 이제 이 챕터 8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킵 라이브 설명할 때 제가 좀 이야기하겠지만 보통 킵 라이브 옵션을 잘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리유스 에저 이건 거의 뭐 필수로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링크도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게임 개발할 때 보면. 그리고 버퍼 크기 조정하는 거 이것도 쓰고 있는데, 버퍼 크기도 사실 요즘은 좀 안 쓰는 게 더 좋기도 하고요. 이것도 제가 이번 장 설명할 때 다시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그림하고 또 다른 그림도 몇 개 있는데, 지금 문서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그림 자체가 원래 큰 건데 문서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작아져서 이렇게 글자가 잘 안 나오는데, 이 경우는 그림을 클릭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방금 이야기했죠. 리유스 에더. 예. 이건 뭐냐면 서버 재시작할 때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어떤 포트 번호를 이제 사용해서 소켓을 이제 사용했는데 종료될 때 그럼 이 소켓에 사용된 리소스를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이유로 회수가 제대로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요즘은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예전에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저희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 이제 디버거 보드로 서버를 실행해가지고 디버깅 하다가 이게 디버그를 오프 시킬 때 그럼 당연히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죠. 프로그램 종료는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서버에서 사용했던 주소와 포트 번호가 커널에서 해수가 안 돼가지고 다시 서버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걸 또 쓴다고 해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럴 때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이 옵션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아마 예전에는 이제 옛날에 제가 2000년 초반부터, 그러니까 한국 게임업계는 2000년 초반에 정확히는 1990년대 후반부터 했죠. 저는 이제 2003년부터 게임 서버 개발했는데 그때 당시에 OS가 그때 윈도우 XP 이런 거 좀 썼는데 그때는 좀 이렇게 분명히 프로그램을 종료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커널 리소스가 제대로 회수가 안 돼가지고 다시 사용할 때 좀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거는 거의 필수로 사용했고 지금도 이거는 뭐 사용하는 데는 뭐 지금 사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 거의 사용 안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OS가 되게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까 이거는 필수적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주 용도는 이전에 사용했던 주소와 포트를 바로 재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서버한테 그 커널에 강제적으로 이거는 그냥 내가 쓸 거라고 요청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요거 많이 쓰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것도 많이 쓰죠. 수신 버퍼와 송신 버퍼의 크기를 이제 우리가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버 같은 경우는 많은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게임에 따라서 많은 크기의 패킷을 주고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소켓 버퍼를 적당히 크게 하는 게 좋겠죠, 보면.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만드는 게임에서 초당에서 얼마 정도 패킷을 주고받을지 최대 패킷의 크기 이런 걸 감안해서 좀 버퍼 조정했는데, 근데 이것도 요즘은 사실 이제 조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최신 OS가 사실 그렇게 최신도 아니고 요즘 기준으로 비스타예요. 윈도우 비스타라면 2007년 이전이죠, 보면. 예, 윈도우 7은 2007년인가 2008년에 나왔던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꽤 오래전부터 이게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대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켓포크 자동으로 조정되는 거. 그래서 그 우리가 사용하는 소켓 버퍼가 특수한 이유로 엄청 작다든가 혹은 엄청 큰 버퍼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요즘은 이제 소켓 버퍼를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계된 이야기가 이거 좀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림을 통해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참고로 소켓 설정 버퍼를 우리가 수동으로 설정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걸 자동으로 조정 안 해주거든요, 보면.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뭐 소켓 버퍼 크기는 굳이 요즘은 이제 수동으로 설정할 필요는 없고 하고요. 다만 근데 UDP에서는 자동 튜닝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UDP 통신을 하시는 경우에는 소켓 버퍼를 상황에 따라서 크기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자동 튜닝 상태 하이라는 건데 요즘은 지금만 뭐 게임 서버 혹은 몇 년 전에 게임 서버 쓴다면 다 대부분 다 최신 거 쓰고 있을 거거든요. 요즘은 뭐 이거 체크할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소켓 서버에서 많이 쓰는 링크죠. 이거 아마 소켓 프로그램 코드 같은 거 보시면 오픈 소스로 공개된 거 보시면 링크 대부분 다 쓰고 있을 거예요. 예. 링크를 쓰는 이유는 게임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연결이 종료됐을 때 서버 입장에서 클라이언트로 보내는 데이터가 아직 커널에 있는 소켓 버프에 있는 경우든가 혹은 클라이언트가 이제 보낸 게 아직 송신 버프에 있는 경우 그런 걸 내가 만약에 그 소켓을 종료했으면 그냥 바로 다 그냥 없애는 걸로 해라. 예, 이럴 때 링크를 쓰거든요. 그 링크를 쓰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타임아웃 같은 게 이제 많이 줄어들거든요. 타임아웃 시간이. 그래서 내가 특정 클라이언트의 소켓을 끊었을 때 그 소켓을 끊어놓아서 또 연결 처리가 완전히 그러니까 만약에 아직 처리하지 않은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있더라도 그걸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냥 그 소켓은 처리해버리고 다시 내가 그 리소스를 재활용을 빠르게 하고 싶을 때 쓰는 거거든요. 보면 보통 게임이란 거는 그렇게 아주 뭐 정밀하게 동작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링크를 사용해 가지고 소켓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빠르게 삭제해 버려서 그냥 그 소켓을 재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리소스를 사용하는 측면에서 되게 좋습니다, 보면. 그래서 요즘도 요 링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면.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링크에 대해 설명을 좀 그렇게 뭐 아주 자세히는 아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지금 제 말이 조금 이해 안 가신다면 이 부분은 AI 통해서 꼭 물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키브 라이브는 아까 위에 있지만 사실 이걸 잘 쓰지 않습니다. 키브 라이브의 역할은 뭐냐면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접속이 되는데 어떤 이유로 사실 클라이언트가 접속이 끊어지는데도 서버에서 그걸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가장 대표적인 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소켓 크루즈를 호출하지는 않은데 그 클라이언트 머신에서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랜선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랜선을 뽑아버리면 이제 클라이언트로 서버한테 무슨 데이터를 못 보내고 서버도 클라이언트를 못 보내죠. 그런데 서버 입장에서는 지금 연결이 끊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Keep Alive 같은 기능을 사용하면 특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서버 입장에서 클라이언트와의 접속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는 크루즈 커넥션을 끊어야 된다. 이런 걸 판단해서 끊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 근데 Keep Alive는 이 동작이 좀 특이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데 동작이 하지 않고 OS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그걸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동작시키기 애매하기 때문에 대부분 Keep Alive는 쓰지 않고 허트비트를 많이 씁니다. 허트비트라는 게 뭐냐, 대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연결되어 있으면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어떤 동작을 하지 않더라도 몇 초 간격으로 패킷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10초에 한 번씩 무조건 패킷을 보낸다 할 때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10초마다 어떤 패킷을 더미 패킷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보내고 서버는 그걸 받으면 또 다시 답변을 보내고 약간 에코처럼 보내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양쪽 다 서로가 지금 나와 연결에 문제없이 잘 동작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보면. 그런데 만약에 10초에 한 번씩 보내기로 했는데 10초에 만약 안 오면 그러면 이제 상대방과 나의 연결이 좀 이상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냐 좀 달라있겠지만 만약에 뭐 10초가 지나서 5초까지 더 기다려주는데도 패킷이 안 오면 이건 연결이 끊어진 거라 생각해서 연결을 바로 크루즈 처리를 해버리면 되겠죠, 보면.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허트비트 처리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아까 방금 말했던 이 허트비트와 비슷한 게 원래 속결 옵션이 킬 얼라이브라는 게 있는데 이 킬 얼라이브는 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저도 동작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대부분 허트비트를 직접 구현해서 킵 얼라이브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킵 얼라이브와 허트비트에 대한 것은 이 그림을 좀 또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UDP에서 뭐 브로드캐스트 메시지 이거는 뭐 저는 게임 쪽에서는 써본 적이 저는 없어요. 이게 뭐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아마 쓸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는 써본 적은 없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옵션은 그냥 있다 이렇게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아마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런 옵션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저 생각하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이런 옵션들을 이제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게임 서버 만들 때 이런 것도 특별히 제가 없었고 또 가장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노딜레이죠. 노딜 이 네이버 알고리즘 비활성화 시키는 건데 근데 다만 근데 네이버 알고리즘은 보통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이버 알고리즘을 비활성화 해야 되는 경우가 빠르게 패킷을 주고 받아야 될 때 이걸 이제 비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말인데 근데 그게 사실 100% 옳은 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이버 알고리즘은 이제 어떤 패킷을 보낼 때 한 번에 보내지 않고 뭉쳐서 보낸다고 이런 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 때 설명이 있는데 보통 4개 알고리즘을 이제 꺼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패킷을 보내고 그 다음에 서버가 그 받은 패킷에 대해서 응답을 주고 응답을 받으면 또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패킷을 보내고 이런 경우에는 4개 알고리즘 끌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클라이언트에서 서버한테 패킷 보낼 때 그 패킷을 뭐 일정 시간 모았다가 보내지는 않습니다. 바로 보냅니다, 보면. 그런데 일정 시간 모았다 보내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패킷을 보내고 그런데 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 이 패킷을 받았다는 거 응답을 받기 전에 또 바로 보내는 경우.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보는 패킷을 서버가 받았다는 걸 확인하지 않고 계속 보내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게 만약 FPS 게임 할 때 이동 패킷 그런 거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서버가 받았다는 걸 받기 전에 계속 특정한 시간마다 계속 빠르게 보내는 게 이제 보내야 동기화가 좀 잘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네이가 알기 좀 꺼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오목 게임, 그러니까 보드류 게임, 맞고나 포커나 뭐 장기나 봐도 보통 이런 틈 게임들은 패킷을 주고받는 식으로 돼 있거든요. 클라이언트에서 보내면 서버는 무조건 그 클라이언트가 보는 패킷에 대한 응답을 보내고 이런 경우는 이제 네이가 알고 좀 쓸 필요 없고요. 그리고 뭐 또 상황마다 좀 다르겠지만 보통 MMORPG도 대부분 클라이언트가 무슨 패킷을 보내면 서버는 거의 대부분 클라이언트가 보는 패킷에 대해서 응답을 보내게 돼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네이가 알고 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보면. 그래서 네이버 알고리즘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보시고 어떤 경우에 네이버 알고리즘 꺼야 되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이버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ON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또 꺼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면. 보통 그런 게 이제 이 FPC처럼 아주 많은 자주 패킷을 보내는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것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네이버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좀 이 그림 정도 좀 보시고 그리고 언제 사용하는 데서도 잘 보고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알고리즘 되게 좋고 아까 지금 제가 말했던 게 좀 더 설명이 되는데 이걸 한번 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알고리즘 또 그래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꼭 다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쓰는 옵션이기 때문에 또 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저는 사실 써본 적 없어요, 보면. 뭐 TCP 재성도 최대 시간 설정 이런 건 사실 굳이 뭐 설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있는 거 기본적인 게 있는 거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소개했던 그 소켓 옵션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코드가 있기 때문에 있는 코드 직접 실행을 하시면서 뭐 확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소켓 US에도 이제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 코드가 어떤 건지 또 설명도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서버 옵션 아까 이렇게 여기에 아까 소켓 버퍼 요즘 안 쓰는 게 좋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근데 뭐 사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써야 될 때도 있겠죠. 그것도 요거 참고해서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케어 라이브도 보통 손 안 대시고 요거는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고 이것도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고 이거는 거의 요즘도 그냥 저는 이 옵션을 사용해서 뭐 딱히 손해 볼 건 없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리ユース 애드레스는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8장의 이제 소켓 옵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대략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옵션들을 쓰진되고 그 중에서 한 3, 4개 정도는 게임 서버 중에서 좀 많이 쓰는 옵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8장에 이 그림이 있는 부분, 예, 좀 이렇게 좀 큰 그림인데 문서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작아지면서 글자가 좀 안 나오는데 이 그림을 클릭해서 원래대로 그림 크기를 만들어 놓은 위한 내용을 꼭 보시고요. 그리고 이 코드도 좀 보시고 특히 제일 밑에 있는 이 코드는 직접 한번 실행을 해보시기를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이번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